네, 안녕하세요.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요, 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뭐, 시험별 난이도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어느 정도 5급 공채에서 나오는 문제보다 비슷한 유형이라고 쳤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유형이라고 쳤을 때 더 어려웠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이번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파악을 잘하면 답이 바로 나오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좀 까다로운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는 항상 패스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요.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표를 이해하는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고요. 표는 나와 있고요. 저는 이런 건 설명을 안 드리지만 어쨌든 여기 이렇게 생긴 거라면 이제 요거 전체가 이제 국정항공사에 포함된다 이런 식의 아마 뭐 저는 강의를 어디 들으셨다면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많이 이런 식의 요렇게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읽는지 네 보겠습니다. 2017년 피해 유형별 외국적 항공사의 피해구의 접수 건수 대비 국적 항공사의 피해구의 접수 건수 B라고 했네요. 딱 보는 순간 일단 2017을 찾고 싶어지죠. 여긴 아니니까 여기 17 피해구의 접수 건수 대비 건수 B 비율 여기 있네. 외국적 항공사의 대비 국적 항공사니까 외군의 국인의 기타 보니까 7.72분의 7.64네 0.99 대략 맞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바로 이제 맞고 넘어가다 보면 이제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기보다는 아마 이걸 다 구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네. 이제 자료 해석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아예 두 가지가 있죠. 정말 어느 정도의 해석을 요한 후에 그 해석을 바탕으로 계산 어느 정도의 계산을 요하는 경우 정밀한 계산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가 보다 크다 작다라든지 아니면 60% 이상이다 이하라든지 어쨌든 계산을 묻는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해 자체 이해만 잘하면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이 틀린 걸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네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네. 이걸로 판단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안 되는 이유는요. 일단 이거는요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수치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정항공사의 100%고 여기도 외국적항공사 100%이 중에 7.7이랑 7.64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외국적 항공사 접수 건수 전체가 소수점이 있으니까 사실 말은 안 되지만요. 외국적 항공사 접수 건수는 100이고 국적 항공사 접수 건수는 10,000이다. 이렇다면요. 자, 2017년 피해 유형별 피해 유형 기타로 보겠습니다. 외국적 항공사의 피해구의 접수 건수 대비 외국적 항공사의 피해구의 접수 건수는요. 전체 100에서 7.72%니까 대략 8이라고 놓군요. 8이고요. 국적항공사의 피해구의 접수 건수비는요. 국적항공사의 피해구의 접수 건수비는 전체 10,000에서 7.64니까 76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히 따지자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여기서요. 아니네요. 정확히 따지면 아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걸 구할 수 없겠고요. 결국 이걸 함정을 낸 거죠. 17년 여기 있네. 피해구의 접수 건수 대비 외국적 항공사 대비 국적 항공사니까 비율 이걸로 구하면 되겠네. 하고 나면 바로 틀리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틀리기만 하면 낫죠. 문제는 여기를 맞다고 했으니 뒤에를 보면 볼수록 다 맞는데 하면서 답을 구할 수 없으니 더 짜증나는 문제가 되죠. 이런 문제가 차라리 함정에 그냥 빠져서 틀리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차라리 30초 만에 틀리고 넘어가면 나머지 시간이라도 다른 데 쓸 텐데 이거 해놓고서 옳지 않은 거 구하려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요. 넘어가도 찜찜하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이런 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라고 하기도 힘들고.
어쨌건 주어진 부분을 잘 읽고 그걸 정확히 연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다면요. 사실 이 문제가 더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는 뭐 이것도 이거지만 1번 문제에 이런 함정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1번 문제 이런 함정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계산이 훨씬 더 많이 까다롭습니다. 많이 까다롭다기보다는 복잡함을 요구합니다. 자, 2017년 국제항공사고 피해고의 접수 건수 비중은요. 자, 항공사별 접수 건수 비중이니까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이건 2018년이고요. 전년 대비 증가까지 따져야 됩니다. 즉 140 전년 대비 증가 만약에 100 죄송합니다. 이게 5인가요? 6인가요? 108 29 이런 식으로 다 구한 다음에 이걸 다시 비율로 변환해야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기보다는 귀찮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지만서도 이걸 해야 되나 싶을 정도죠. 그나마 쉬운 건 이제 3번이었죠. 잠시만요. 제가 한번 잘못 봤나요? 국피해 유형별 국제항공사의 피해 구제 접수 건수. 그나마 쉬운 게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나마 쉬운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말 까다롭네요. 네. 전년 대비 증가 36이니까 전년은 602고요. 이 602를 여기에 돌려서 이게 100%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구했어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100에서 600이니까 곱하기 6 정도 생각해서 곱하기 6 정도 했으면 다 대부분 뭐 그나마 조금 나았겠지만 이것도 까다롭고요. 네. 2017년 대비 2018년 저비용 국제항공사 전체 노선 운송 실적 증가율. 이건 뭐 여기 가지고 합한 다음에 이걸 또 합해서 비교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국제항공사의 전체 노선 운송 실적 대비 피해 구제 접수 건수 비. 운송 실적 여기서 구할 수 있고요. 단위 100만이니까 뭐 신경을 쓴다면요. 1000, 1000만, 10만, 100만이니까 굳이 따진다면 정확히 따진다면 이제 국제선 태양항공의 2018년 운송 실적 같은 경우는 대략 뭐 한 28 정도 되겠네요. 이 단위 100만으로 된다면 28, 100만 명 정도 되겠고요. 태양항공의 2018년 한번 볼까요? 건수는요. 태양항공 2018년 건수는 153이니까요. 제가 뭐 잘못했을까요? 여기가 2만 여기 제가 9로 생각했는데 그럼 여기 27이 맞겠네요. 네. 그다음은 여기 27 하면 뭐 5.7 대략 나오겠네요. 자, 이 문제는요, 이런 문제는요,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요즘 더군다나 요즘의 스타일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온다면요, 이런 거 하나만 잘못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까다롭게. 그러니까 이거 막 대략 2개 정도 구해보고 이 방식으로 구하는 게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다가 하나만 잘못되게 그래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이 보기 하나 구하기 위해서 보기 하나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해서 구해야 할 게 6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6개예요. 여기는 4개예요. 여기도 뭐 다른 비율로 따지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4-5개는 구해야 될 거고요. 즉 이 문제는요 2001번에서 이미 이렇게 이미 이것만 잘 이해했다면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요. 옳지 않은 건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결국 수식을 구해서 수를 구하는 거였다면 바로 보는 순간 패스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 바로 처음에 푸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볼 때는요 단순 비교로 가능한 것. 예를 들자면요 어느 정도 되려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랑 웃기고요. 국정항공사의 2017년 운송 실적 증가율이 아니라 그냥 운송 실적.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두 가지만 더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대략 더해서 두 가지만 더해서 운송 실적 이런 거나요? 아니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017년 피해 구제 접수 건수, 피해 유형별 접수 건수. 그렇다면요, 이것만 가지고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눈으로 보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덧셈, 뺄셈 정도로 하는 것만 가능하지, 이런 거를 일일이 시간도 없는데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더 까다롭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계산만 따진다면 이쪽이 더 쉬워 보여요. 이것만 그냥 이게 맞다고 친다면요, 그냥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걸 다 구해야 되죠. 이것도 이거 가지고 여기서 연결시켜야 되죠. 이건 또 증가율 합해서 구해야 되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 문제는요, 설령 내가 실수해서 확인을 못해서 1을 이것만 보고 맞다고 하고 넘어갔더라도 2, 3, 4, 5를 보면서 어느 순간에 멈추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까다롭게 나왔어요. 1번의 이 함정을 떠나서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절대 접근하고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풀 시간이 없는 문제예요. 네. 너무 할 게 많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4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